경기도민들의 교통복지 정말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 저희가 모셨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먼저 경기연구원의 교통물류연구실의 조웅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연구위원님. 예, 어제 이정미 대표님 오셨는데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실제 의장님도 그쪽 사시죠? 고양시 쪽이시잖아요. 생신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알고 있죠. 예, 오케이. 지역 주민들 말씀 그래서 많이 저희가 두 분 오늘 잘 모셨다고요. 박지원 의원님 방금 VCR 네. 보긴 했는데 예. 도대체 경기도 근데 또 그쪽 신도시가 더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텐데 그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네, 지도가 펼쳐질 예, 겁니다. 갑니다. 예. 수도권 주요 신도시 현황인데요. 네, 보시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총 3개 신도시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자, 각각의 신도시를 위치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서울 반경 20km 이내에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삼본, 안양, 편촌, 그리고 성남, 분당 이렇게 1기 신도시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경 한 20km 밖에 있는 그런 1기 신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보다 더 뒤에 2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여드리면 파주, 운정, 그리고 양주, 옥천, 화천, 그리고 송파,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안양, 평촌은 1기고요. 자,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2기 신도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파란색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1차, 2차로 발표가 됐는데 고양시부터 고양 창릉, 그리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부천 대장지역, 그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총 1, 2, 3기 신도시의 위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서울을 외곽으로 신도시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도시 분포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네요. 박철민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정말 저는 약간 더 걱정이 되네요.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네. 정래 연구위원님. 저 앞으로 당기면 더 이제 복잡해질 텐데. 아까 그 사례 나온 것처럼 파주 운정 같은 경우 2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교통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예. 그 앞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 매일같이 이렇게 교통 불편을 겪는 그 시민들을 보면서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부터 한 20km 내외에 만들어졌고 2기 신도시는 한 30km에서부터 50km 정도까지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이제 겪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기 신도시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운정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기 신도시 전반에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 추진하면서 뭐 도시 고속화도로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최초 입주는 한 6년 정도면 이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런 도로나 철도 건설하는데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좀 뭔가 바뀐 네,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점이 안 맞네요. 네, 예. 4년 정도의 이런 시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이제 겪게 되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뭐 엠버스라든지 이런 광역버스와 같은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는데 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버스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도심이 이제 혼잡해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뭐 승인을 잘 안 해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뭐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2기 신도시 그러면 교통 해결을 위한 뭐 그런 대책들 인프라 구축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 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뭐 수용인구가 한 2만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뭐 환승센터, 뭐 BRT 뭐 이러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운정 신도시라든지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GTX 광역급행철도라고 하는 GTX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 도시철도 사업을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여러 대책들을 이제 수립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통시설 건설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하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교통 불편을 느끼시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GTX 개통까지는 뭐 한 2023년이니까 4년 이상 좀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님. 지하철 노선 결정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철도 계획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은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고속철도나 이제 광역철도, 일반철도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고양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권의 교통 통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한 뭐 2040년 목표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과 같은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뭐 주민들께서 이제 서명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각 철도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이제 그 주민 공청회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 갔을 때 이제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반영하시기 위해서는 민원 같은 것들을 행정기관에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 행정기관에서 민원들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다가 이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서 뭐 반영을 하든지 반영을 못 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하나 그 주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도대체 이제 철도를 왜 건설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본인 집 가까이 이제 철도가 건설이 되면 다니기도 편하고 뭐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좋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승용차 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그 도로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철도를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철도 노선의 선정이라든지 철도 역사의 추가 선정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승용차 이용이 저감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구위원님 보니까 최근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저도 대본을 보면서 네. 왜냐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네, 웬만한 제가 정책은 다 외우는데 대광이 줄여서 이게 출범했던데 괜찮습니까 이거? 이 활동 기대할 만한 것 같... 예. 올 이제 3월에 네. 이제 대광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사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도권 교통본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난 2005년부터 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광역교통 특히 이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그 역할을 이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했던 역할들이 뭐냐면은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이라든지 그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협의를 조정을 해왔는데 앞에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버스가 계속 뭐 오히려 줄거나 뭐 늘어나지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광역버스가 자꾸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도심 혼잡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한 53% 정도만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버스나 M버스의 뭐 노선 조정이라든지 증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수도권 외곽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좀 교통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광역철도의 건설이라든지 환승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불편한 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대책이라도 네. 한번 촉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그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이제 광역버스의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철도를 건설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광역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뭐 LH가 됐건 뭐 경기 도시공사가 됐건 간에 이런 사업 시행자들이 광역버스, M버스의 운영까지도 책임지는 이런 체계로 이제 가야지 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책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교통予算을 이 도로를 확장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 도로 확장하는 데 쓰는 교통 예산 이제 그만 쓰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데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버스 이 비용에서 그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친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공공의 그 재원들이 많이 투자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를 목표로 대중교통에 좀 더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두 분 말씀 너무 좋네요. 네, 예. 서울 외곽 지역 이 교통복지 좀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조홍래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